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나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올 들어 코스닥 지수는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주는 40% 정도 주저앉는 대조를 보였는데요. 반등의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업종의 주가가 바닥 수준이지만 하반기에 업황의 반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목표 주가를 연신 내려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 섹터에서 약세가 관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코스닥 지수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콘텐츠주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 신작 기대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반등하는 게 힘이 붙이는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작의 흥행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거죠. 워낙에 많은 작품들이 제작이 됐고 우리가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K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올라갔다는 뜻은 그만큼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이제는 새로 나올 작품은 기준점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올라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이 아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명 배우들 섭외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과 각종 CG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전작 대비해서 더 많은 제작비들을 쏟아 부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OTT 쪽의 판권으로 계약 체결이 될 테고요.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난립해서 더 이상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힘든 상황에서 작품이 어떤 기술이나 CG 같은 것들 기반으로 해서만 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될 텐데요. 너무 높아진 제작비와 낮아진 흥행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제작비를 많이 들 테고 이게 흥행할 수 있을지는 더욱더 물음표가 더 커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그래도 좀 오름세가 나타났던 종목들 좀 흐름을 보니까요. 사실 A스토리나 또 이제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처럼 반등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제가 이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몬레인과 A스토리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지금은 이제 어떤 모멘텀보다는 사실 좀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고점,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나요? 그 작품이 크게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작년 9월 말에서 지금 11월까지였던 것 같아요. 17,000원 하던 주가가 39,600원까지 간 이후에 다시 주가는 17,000원을 향해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봉이라던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을 다지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18,000원 부근 여기가 만약에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모멘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14,0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기술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8,000원 지지가 되면서 매물대 지지 받고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쪽으로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서 백머니 무브에서 유동성이 옮겨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힘든 게임이라던가 이런 미디어 쪽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지점,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지점이 크게 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신저가예요. 주봉으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받아야 될 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16,000원 지점이거든요. 여기도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고 하향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밑으로 더 밀릴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요. 여전히 A스토리 시총 보면은 1,7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1분기에는 23억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긴 했으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PER이라던가 POR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이런 쪽들은 수급의 부재로 기술적인 주가 하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지금 저점을 더 내려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콘텐츠주를 두고는 사실 해외와 우리나라의 시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다른데 해외 업황은 조금 양호한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역마진 이슈 때문인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 업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가장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작품은 흥행을 해요. 네. 성공합니다. 그런데 제작사들의 실적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IP를 원천으로 확보한 상태가 아니거나 네. 아니면은 너무 불합리한 계약 구조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우리가 작품 정말 잘 만들어서 공급하고 싶은데 그쪽의 계약 조건이 그렇게 빡빡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수익을 제대로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슈퍼 갑의 위치, 넷플릭스 같은 거대 대형 OTT들은 이런 슈퍼 갑의 위치를 가지고 계약 조건이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멘텀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AI, 로봇 이런 쪽들이 대다수 좀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도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바쁜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와야지만 이런 미디어라던가 게임주 같은 것들까지 이제 한번 올려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유동성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주가의 흐름들은 계속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주신 섹터들 중에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옥석 가리기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너무 고가 형태에 있거나 조금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를 시켰어요. 네,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쉬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나노신소재 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며칠째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마침 또 121선 장기 이평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다시 좀 붙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라고 불리우는 CNT 쪽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이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탄소 나노튜브 쪽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쪽이 올해 전기차 원년이에요. 근데 그쪽에는 큰 차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픽업 트럭이라던가 대형 SUV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그만큼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가서 그 빈자리를 양극화 물질로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나노신소재의 탄소 나노튜브는 향후에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